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굉장히 엄격하게 살았어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규약이 다 있는데 그 규약에 보면 동네에서 불의한 놈, 또 어장왕패 시키는 놈, 뭐 살림왕패 시키는 놈, 이런 걸 다 쫓아내게 돼 있어요. 음악에 벌 주고. 그리고 중요한 법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동네에다가 글씨가 시켜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라 그랬나? 기회자장 80, 방생주자장 100. 죄를 벌인 놈 권장 80대, 가축 방목해가지고 살림 훼손하고 농경지 훼손하는 놈 권장 100대. 이런 환경범죄가 조선시대에는 헌법으로 금지가 됐어요. 경국대전에 보면 재 버리는 놈, 똥 버리는 놈, 가축 방목하는 놈 전부 다 권장대를 내있고, 지금 우리나라 그린벨트 있죠. 조선시대에도 그린벨트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린벨트를 금산이라 그랬어요. 여기 아마 서울에 가본 학생 있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서울에 북한산, 북악산, 남산 관악산, 그리고 안면도 소나무숲, 이런 게 다 금산이에요. 금산에 소나무 한 그루 도발하면 권장 100대. 근데 결국 대전에는 90대를 때리라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시행할 때는 100대를 때렸다 그래요. 두 그루 도발하면 권장 100대 치고 분해버려요. 10그루 도발하면 권장 100대 치고, 이런 놈은 우리나라 살줄 수 없다. 오랑캐지만 쫓아버렸어요. 이 벌들이 얼마나 엄한가니까 하멜 트럭이고 보면 하멜 일행이 권장 20대를 맞고 한 달을 앞에 누워들었어요. 한 달. 그리고 하멜 서기를 조선에서 권장 100대 맞으면 죽는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히 법을 어기겠어요? 죽도록 맞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쓰레기라는 게 없습니다. 음식 먹다가 남으면 큰 덩어리는 개돼지가 먹고, 작은 곡식 알맹이는 닭이 주워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기맹물은 소 유물 삼재 쓰고, 떨굼을 땅에 묻어 큰일 나죠. 옛날에는. 특히 산을 아껴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오줌을 안 넣고 내려왔어요. 옛날에는. 똥을 넣으면 사족으로 내려와요. 근데 그 습관이 아직도 이북에는 남아있어가지고 북한에서 금강산 올라가든지 백두산 올라가면 변수가 하나도 없어요. 변수가. 똥오줌 다 사족으로 내려와요. 거기서. 중국에서 백두산 가면 뭐 변수 다 지어놨습니다. 똥오줌 막 넣습니다. 거기서. 북한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금강산 올라가가지고 똥 넣으면 굉장히 비쌉니다. 들고 내려오기 때문에. 여자들은 뭐 한 번 앉으면 다 비싸요. 한 번 앉으면 큰 건지 작은 건지 분간 못 해가지고. 그러나 때문에 우리 옛날에 강이라는 건 그냥 들어가서 마시면 돼요. 강물을. 서울에 있는 한강물을 1960년대까지 그냥 마셨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죠. 도시 가운데 그래 맑은 물이 있냐고. 그리고 집 짓든지 말 만든지 도시 만들든지 전부 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집 지은 것도 재료고 집 지은 재료. 전부 다 자연으로 허물어지면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나라에 화강암이 얼마나 많이 나요. 돌이. 그 돌집을 안 짓고 벽에를 보면 진흙을 이게 발랐는데 알고 보면 진흙이 단열이 가장 잘 되는 재료입니다. 스티로폴이 아니고 진흙이에요. 진흙. 그리고 방바닥에는 황토를 발라요. 황토를. 뭐 나무를 불태우고 하면 발암물질도 막 나오고 그렇죠. 오염물질 나오죠. 근데 황토는 그런 대기 오염물질들을 완전히 걸러줘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자들이 황토 집에 가서 살고 병 나왔다는 그런 소문 들어봤나요? 이게 뭐 부여가지 소문이 안 돌아다니는구나. 황토 집 공기를 깨끗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 처마기리는 겨울에는 햇빛이 방에 들어가고 여름에는 방에 안 들어가도록 만든 게 처마기리예요. 나무는 보면 삐뚤삐뚤하더라도 그냥 쓰지요. 기둥을 쓰죠. 일본 중국 가보세요. 뭐 반듯하게 잘라놨어요. 좀 삐뚤삐뚤하더라도 그대로 쓰는 게 튼튼하겠어요. 그거를 톱을 딱 잘라놓는 게 튼튼하겠어요. 그대로 하는 게 튼튼하겠죠. 근데 삐뚤삐뚤한 나무까지 집을 지으려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우리 한국 건축 기술이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한 수 위에요. 한 수 위. 그리고 집에다 대충 마루를 만드는데 마루. 세상에 집에다 마루를 만든 집은, 대충 마루 만든 집은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게 뭐하는 뜻인가? 아무나 동네 사람이 와도 그냥 집에다 초대가 되는 거예요.
대신마을에. 그래서 열린 생활이에요. 열린 생활. 그래서 자기 생활에 부끄러움이 없이 열린 생활을 해야 그래 집안에서 막 그냥 학대하고 애들 때리고 부부간에 막 싸우고 못된 짓 하고 이런 일 못하지요. 그렇죠.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동네다가 열어놔놓고. 근데 요새는 어때요? 아파트 지어놔놓으면 그냥 집에 아무도 손님도 안 받아들이죠. 비밀 속에 살라고.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집은 남향을 보고 짓는데 그것도 정남이 아니고 약간 동쪽으로 틀어져요. 가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집을 지으면 집 앞마당에는 이 맨땅을 만들고 뒤에만 나무가 있죠. 그러나 놓으면 이제 여름에 바람이 잘 부는 거예요. 집 뒤에서 집 앞으로 바람이 쑥쑥 불어나니까 통풍 잘 되죠. 그리고 이 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건 온돌입니다. 온돌. 세상에서 온돌만큼 열 효율 좋은 난방시설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난방이라는 걸 할 줄 몰라가지고 뭐 방 안에서 불을 피할 거예요. 방 안에서. 얼마나 공기가 나쁘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집을 석유난로로 난방해요. 부자들이나 한국 온돌 기술자 데려가지고 온돌로 넣죠. 부자들이. 유럽 사람들이 만든 벽난로. 벽난로 그거는 난방이 제대로 안 돼요. 집에 벽난로 달는 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뭐 부자는 아무도 안 왔네. 벽난로에 불 한번 떼보십시오. 방이 뜨뜻하나.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연기가 새 나와가지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벽난로에 석탄을 태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연탄가스 마시고. 근데 우리가 만든 온돌은 난방을 별도로 하지도 않아요. 아침 저녁으로 밥만 하면 돼요. 밥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난방시설. 그리고 에너지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을 만들 때 마을을 만들 때 우리는 산꼭대기 손 안 됩니다. 산꼭대기 이런 데. 산꼭대기 나무 손대 놔놓으면 그건 회복이 안 돼요. 큰 비 오면 그냥 사태 나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 산꼭대기가 집을 지어요. 제일 높은 산을 산꼭대기가 살아요. 물 끌어올리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회복이 안 돼요. 산꼭대기 나무 훼손되고 나면. 토양이 다 영양시키 내려가가지고 없어가지고. 그 산 내려오다가 조금 경사가 덜한 자리가 이제 무덤 자리고, 그리고 동네를 산기슭에다 또 만들어가, 산기슭에다가. 집 뒤에는 이렇게 숲을 만들고, 숲을. 그래가지고 무덤에서 시체 쓰고 내려오는 걸 오염 다 걸러주고요. 흙도 내려오는 거 막아주고. 그래야 마을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라도나 남도 지방 가보면 뒤에다가 대나무 숲을 만들어 놨죠. 대나무 숲이 콘크리트보다 더 튼튼해요. 아주 튼튼한 장치, 튼튼한 장치. 그리고 동네 아래다가 논밭을 만들어가지고 초가 쓰고 내려가는 거, 수돗물 내려가는 것이 비료가 되어 문든 옥답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쓰는 땅 중에서 가장 오염을 완벽하게 걸러주는 게 논입니다. 논을 제일 마지막에 두고. 그리고 강이 흘러가기 전에 숲을 만들고. 그래서 옛날 우리 마을에는 보면 전통 마을에는 다 마을숲들이 다 있어요. 마을숲들. 그리고 다 만들어요. 여기 만들어. 이렇게 하면 이물 그냥 마시면 됩니다. 이물 그냥. 그리고 우리는 또 도시를 평야 가운데 만들지 않았어요. 평야는 농사 짓는데 도시를 평야 가장자리에 만들었죠. 가장자리다. 일본, 중국, 미국, 유럽 가보세요. 가장 큰 도시는 가장 큰 평야 한가운데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평야는 농사 짓는데 땅을 그렇게 아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구가 20만 명에서 딱 일정했습니다. 조선 건축하고 난 뒤에 400년간 이 인구가 뭔가 우리가 지금 뭐 기록은 없지만은 그 인구가 아마도 서울에서 생산되는 분뇨나 쓰레기들을 무리 없이 인근 지역에 다 비료를 갖다 쓸 수 있고 또 인근 산에 있는 나무를 무리 없이 같이 쓸 수 있는 뗄감 쓸 수 있는 그런 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 환경 친화적인 도시, 생태 도시 이야기하면 좀 더 인구 20만, 30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울은 그걸 딱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 이렇게 서든 땅을 갖다 지금 어떻게 했나? 지금은 강 옆에는 콘크리트를 다 만들어버리고 일반 음식점들을 쓰고 그 옆에다가 도로 만들어지고 빌딩들을 쓰고 논이 아니고 밭이 먼저 오고 거기 논이고 골프장 그렇지 수가 이것은 물을 근본적으로 마실 수가 없어요.
유럽 사람들은 우리하고 아주 딴판으로 살았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더럽게 살았나 하면 집을 지으면 변수가 없어요. 변수가. 이 요강단지에다가 똥 오줌 바다가 그냥 길에 던져버려요. 길 가다가 재수 없으면 똥가루 맞아요. 이 그림이 뭐 하는 건가 하니까 사랑하는 여자 집 앞에 가서 세레나데 부르는데 그때 관습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똥을 봐버려요. 똥 떠지는 거 보이죠? 여기. 이 코트 입고 여기 모자 입은 거, 모자 쓴 거, 똥배랑 안 맞으려고 다 입은 거예요. 똥배랑 안 맞으려고. 유럽 사람들이 옛날에 얼마나 더럽게 살았냐면 베르사유 궁전에 변수 없다는 소문 들어봤나요? 변수가 없어요. 변수가 없고 중세 때 유럽 사람들이 중국 와보고는 중국 사람들은 미생적이라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중국 사람들 참 더럽다 이렇게 생각했죠. 왜 미생적이라고 그랬나? 중국 사람들은 변수 가고 난 뒤에 뒤를 닦더라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뒤를 안 닦았어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길마다 막 똥이나 쓰레기를 막 이렇게 한 잔씩 싸놔가지고 유럽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우물물을. 물 마시면 죽어요. 들어가지고. 그래서 중세 때까지 군인들은 물을 마시면 처벌받았습니다. 물을 마시면. 물 안 마시면 뭘 마시겠어요? 그렇죠. 술 마셨죠. 맥주, 포도주. 그러니까 맥주, 포도주가 발달한 거예요. 물을 못 마셔가지고. 농사도 제대로 안 지었어요. 목축 한다고 나무를 전부 다 베어 져버렸더만은 유럽에는 식물들이 다 멸종해가지고 영국에 지금 남아있는 식물 종수가 600종이나 700종이 그것밖에 안 돼요. 나는 서울에는 청담동에 집이 있는데 그 부자 동네 있잖아요. 청담동에. 그 부자 아닌 사람도 잘 돼요. 우리 마당에 있는 나무를 또 대충 해놓고 우리 마당에 있는 나무만 대충 되더라고. 제가 퇴직하고 나면 보령에 살라고 충청도가 좋아가지고 보령에 집을 지었는데 우리 집이 한 350평 되거든요. 거기는 뭐 식물종이 뭐 말도 못해요. 200 정도 되는 거예요. 200 정도. 그렇게 많아요. 우리 천리프 수목원에는 만종이 넘는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많이 해소됐지만.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목축을 하느라고 풀밭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었지요. 고기를 많이 먹고 나니까 뭐 건강이 좋았나? 잘 자랐나? 채소를 안 먹고 곡식을 못 먹고 고기만 많이 먹어놨더만 건강이 나빠가지고 옛날에 수명이 엄청 짧았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키 작은 사람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키 큰 사람이었어요. 나폴레옹이. 지금보다 한자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200년 전만 하더라고요. 고기만 먹었더만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고 난 뒤에 에집트에서 곡물을 갖다 먹고 감자 키워 먹고 그러고서는 갑자기 키가 큰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더럽게 살면서 얼마나 지구상에 병을 많이 퍼뜨려 놨던지.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병이 아시아까지 그냥 막 돌아오는 거예요. 막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전염병 이름 보면 다 영어 이름 가지고 있죠. 우리말이 아니었죠. 그 다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병 때문에 특히 피해를 많이 본 민족이 미국의 인디안들. 영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인디안들한테 병을 줬더만 인디안들이 뭐 90% 이상 다 죽어버려가지고 전쟁도 안 하고 미국 땅을 다 뺏었어요. 미국 땅을. 우리는 이렇게 땅을 지키다가 큰 피해를 본 게 일제시대 때 일본이 메이지 정권이 들어서고는 메이지 정권이 목도를 두기 시작합니다. 첫째, 산업화한다. 둘째, 산업화하려니까 뭐 자원이 있나 일본이? 자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가나? 군사력 강화한다. 둘째, 그래서 자원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살, 밥에 먹는 살, 그리고 산림, 광물자원 이걸 다 가져갔어요. 산림이 얼마나 없어졌나? 일제 35년 동안 70% 살아 70%. 이게 일제시대에 가져갔던 뗏목들, 뗏목 가져가느라고 우리나라 강들이 뗏목으로 깔렸어요. 뗏목으로. 부산 부두가 뗏목으로 덮였습니다. 그래서 제 삼촌, 큰형, 부산 바다에 뗏목에 앉아 놀았었어요. 이게 일제시대 말고 우리나라 여주입니다. 여주. 이게 뭐
뭐 중동에 있는 시내산인 줄 알았죠. 이게 우리나라이구나. 그러고는 6.25 치르면서 나무 다 불질러 없애고 60년대 경제개발하면서는 이제는 환경관이 많이 뒤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환경 문제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역자다. 그래 부산 수산대학교의 원종훈 교수가 수산양식장이 수질 오염도를 논문으로 냈다가 그것 때문에 수산대학교가 뭐하지 않나고 원 교수는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고문 의증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공해 방지법을 만드는데 방지법이 아니고 방조법 기준이 너무 느슨해가지고 어기고 싶어도 어길 방법이 없어요. 공해가 다 돌아보고 해봤어요. 그래서 로렌 사무씨가 뭐라 그랬나? 공해는 후진국에 다 보내라.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후진국은 임금비가 싸서 공해 때문에 죽거나 병들더라도 보상비가 싸다. 둘째, 후진국은 오염이 안 되고 오염 좀 시켜도 표 안 난다. 셋째, 공해 질병은 오래 살아 나타나는데 후진국 사람들은 빨리 죽으니까 뭐 큰 상관 없다. 그래서 이 사람 인기를 얻어가지고 IMF 책임자 됐다가 하버드 대학 재무성 차관했다가 재무성 장관했다가 하버드 대학 총장했다가 재작년에 쫓겨났어요. 재작년에 왜 쫓겨났나? 여자들은 고위 전문직에 진출하기 어렵다.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여자들은 자기 희생을 안 하려고 한다. 둘째, 여자들은 전문직을 수행할 만한 지식이 안 쌓여 있다. 셋째, 그것은 아마도 환경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다면 여자 교수들이 승리 나가지고 대모해가 물러나고 대모해가 그것 때문에 쫓겨나고 그 바람에 하버드 대학 300의 사상 최초로 여자 교수가 총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여자하고 남자하고 좀 둘의 차이가 있지요. 약간. 그렇죠. 여학생들 막 수학해 참 귀찮지요. 골치 아프죠. 이렇게 학생 아니 모양이야. 아무 대답도 없네. 남학생들 참 말 못하지요. 남자들. 연습 같이 봐도 그걸 못 따라가가지고 옆에 의사한테 물어서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머리 10%를 못 써주고요. 우리 두뇌 기능에. 사람 너무 다 머리가 좋아요. 동기만 있고 할 생각만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좋은 동기를 좀 가르치면 다 따라 할 수 있다는 게 요새 이론입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면 여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못 했는데 그리고 요새 여자들도 공부를 더 잘해야 돼요. 요새는. 여기도 그렇지요. 시험 여자들 다 1등 해버리죠. 아닌가요? 우리 다닐 때는 여학생들은 공부 엄청 못 했어요. 환경이 달라지고 동기가 달라지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들 요새 뭐 공부 못한다 그랬으면 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기회만 잘 주고 동기만 보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 따나 레이온 공장이 원래 미국에 있었는데 독가스가 나와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미국 사람들 이보세요. 미국 사람 보상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쌉니다. 미국 사람이. 그래서 홍공장을 뜯어가지고 일본에 보냈어요. 일본 사람 비싸지요. 한국에 보냈어요. 홍공장. 한국 사람 비싸졌지요. 중국에 뜯어 보냈어요. 중국에 보내면서 우리가 반대 대모를 했더만은 중국 정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인구가 많아가지고 교대로 일본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중국 사람 비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 공장이 단동에 가가 있는데 단동에서 다시 하나만 건너면 신이 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울산에 공단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얼마 안 지나가지고 제가 78년도에 공단에 환경조사로 갔는데 바로 공장 옆에 있는 삼삼평야에 나락이 전부 다 그렇게 많아졌고 그에 농민들이 살 한 알도 수확 못했어요. 제가 조사를 갔더만 농민 2가정이 집단 자살에 죽었습니다. 온산에는 갔더만은 우물물이 전부 다 화학물질 오염이 돼가지고 마실 물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농기구를 들고 공장에 대마를 갔는데 물 내놓으라고. 그랬더만은 북한에서는 남한에 민중봉기를 났다고 생중계를 했답니다. 소문만 들었어요. 제가 중계를 들은 건 아니고. 그래서 울산 온산 공해문 해결을 못하고 다 이주시켜버렸다. 사람 내보냈어요. 내보내면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이주시켰나 알아보라 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주시킨 나라가 없네요. 사람 사는 동네에 공장이 돌아가지고 공해 때문에 못 살게 됐으면 왜 사람이 나가야 되느냐? 공장이 해결해야지.
옛날에 하늘 참 말랐습니다. 한국 하늘. 가을 하늘 말랐다 그랬죠.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남산에 올라가니까 인천 아파트 그냥 보였어. 남산에. 환하게 보였어. 환하게. 근데 80년대 가니까 남산에 올라가니까 북악산이 사라졌습니다. 북악산이. 지금 서울의 대교 온도가 OECD 1등입니다. 멕시코 시티죠. 멕시코 시티. 서울. 멕시코 시티 서울. 이 대교염 때문에 서울에서 1년에 10,000명이 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200만 명이 죽습니다. 공기를 잘못 마시고. 60년대 한강이 이렇습니다. 수십만 명이 가서 수영하고 이물 마시고 이러던 게 딱 80년 들어가니까 한강 들어가는 지천이 이래 됐어요. 낙동강 들어가는 금호강 시커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강원도 산에 가보면 고랭 채소밭 들었었는데 채소밭 아래 가보니까 비만 오면 흙탕물에 이렇게 전 흙탕물. 시골에 도랑이 모이가 강의되죠. 요새 지금 도랑이 가보니까 뭐 쓰레기 태우고 쓰레기 버리고 시골 도랑이에 뭐 쓰레기 안 버려진 도랑이 있거든. 지인네 가져와 보십시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딘가. 그럼 막 돼지 키우고 농약 치고 그럴 때만 시골 도랑이에 뭐 물고기 죽고 애들 들어가니까 피부병 나고 이거 버려진 쓰레기들이 작년 7월달에 큰 비가 왔다마는 대마다 좀 쓰레기 있어요. 대마다. 쓰레기를 치우고 났더만은 시퍼렇게 녹수가 들어가지고 이 대청댐 보세요. 여러분 맛이 대청댐. 여기 부여 대청댐을 마시나요? 아 여기는 건강물 바로 마시나요? 이래 돼서 이렇게 물이 저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수돗물을 그냥 안심하고 마시는 사람은 서울시장님을 비롯해가지고 1%밖에 안 돼요. 일본에는 수돗물 못 마시는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돗물 마시는 데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일본하고 비교해보니까 수질 오염을 우리가 20배나 많이 버려요. 지금 20배나. 옛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한국 물 좋다고 소문났습니다. 그런 걸 지금 마시지 뭐. 대교염 4.4배, 유도수 폐기물 4.5배. 대한민국 1인당 에너지 사용량 지금 일본을 훨씬 앞서갔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덴마크 다 앞서갔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엄청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2020년까지는 지금보다 공장을 2배를 더 짓고 1인당 물 사용량은 세배 올리고 에너지 사용량은 90년 대비 4배, 2000년 대비 2배를 올린다. 이걸 구체화해서 여러 가지 국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나? 발전소 열심히 짓습니다. 흥도 이런 거 12개, 하나, 둘, 셋, 넷, 12개. 세계에서 제일 큰 발전단지. 보령에 이런 거 10개. 세계 제일 큰 발전단지 짓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지금 20개 가동 중인데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 밀도 1등입니다, 지금. 근데 앞으로 36개를 만들겠다. 발전소 지느라고 지금 빚진 게 3대 따라 넘습니다. 여러분 뭐 전기 잘 살고 잘 놀죠? 다 빚입니다. 빚. 방사선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거 처리하려고 7조 원을 모아놨는데 그 7조 원이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발전소 짓는데 다 빌려주고. 제가 이 말 했더만 또 한전에 뭐 물을 받더라고. 한전에 물을 보니까 한전에 이 돈 다 있다 그러더라고. 장부상에는 있는데 빌려주고 없는데 빌려주고. 그거 받겠어요? 빚이 엄청 많아졌어. 그거 말고. 발전소 짓는 것만 에너지가 아니고 우리가 에너지 절약하는 게 그게 발전소입니다. 절약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4분의 1은 건물이 잡아먹는데 건물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을 리모델링 하고 나니까 에너지 사용량이 딱 절반으로 줄었어요. 총에너지 사용.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뭐라 그랬나? 앞으로 미국은 건물 에너지 사용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 딱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우리나라의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은 아파트보다도 절반 이하가 되도록 하라. 그 딱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독일에는 벽돌을 만들면 먹통 벽돌이 없어요. 벽돌마다 구멍이 뻥뻥뻥 다 뚫렸습니다. 자원 적게 들지요, 에너지 적게 들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나? 서울의 타워 팰리스, 아이파크 만들었는데 한 가구당 전기 요금이 130만 원 이상 나와요. 우리 집에서는 전기 5개 이상을 막 써요. 그런 아파트가 지금 불티나게 만들어지고 팔리고 있어요.
말씀 읽어보셨죠? 컴퓨터나 TV는 안 볼 때는 코드를 뽑아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놔놓으면 대기 전력이 항상 들어가요. 근데 코드 뽑는 대신에 여러분 말씀 테이블 달아가 스위치 딱 뜯어도 돼요. 요거만 하도 가정에너지 15%에 들어갑니다. 학교 쓰는 복사기. 복사기는 껐다가 켜면 1분에 안 걸리는데 그걸 할 수가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항상 켜놓지요. 복사기는 대기 전력이 8, 90% 들어갑니다. 대기 전력이. 요거만 하면 가정에너지 15% 들어갑니다. 우리 집에는 딱 해보니까 컴퓨터하고 TV만 껐는데 전기요금이 20% 줄어 나왔습니다. 앞으로 학교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중요한 선생님 계시는데 컴퓨터 쓰는 거 그런 거 딱 일발제 다 꺼놔야 돼. 안 쓸 때. 학생들 알겠죠? 작은 학생이 많은 모양이네. 대답이 별로 신동치 않은 거 보니까. 이런 모든 기술들은 발주도 짓는 동안에 3분의 1도 안 들어요. 3분의 1도 안 들어요. 그 절약을 열심히 한 나라가 있습니다. 덴마크. 지난 3,000년 이상을 에너지 사용이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 뭐 원시 사회에 돌아갔나? 지금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 4만 달러. 에너지 절약 기술 세계 1등, 풍력 기술 1등, 태양광 기술 세계 1, 2등. 그것마다 큰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계획이 뭔가? 2020년까지는 에너지 사용을 이게 절반 줄입니다. 절반. 그리고 모든 에너지 재생에너지가 나온다. 대한민국 계획은 뭔가? 2배로 올린다. 독일 계획은 뭔가? 2050년까지는 에너지를 55%를 줄인다. 55%.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간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나? 2050년에는 우라늄 떨어집니다. 석유 떨어집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경부고속 철도 만들었어. 이건 많은 건가? 부산에서 서울 2시간이 가는 철도. 지금 서울에서 서울까지 2시간 걸리는데 부산에서 서울 2시간에서 뭐 하겠어요? 이거 만들고 나니까 중소도시가 막 다 죽어버려요. 옛날에는 한번 가면 거기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밥 먹을 필요 없고 잠잘 필요 없고 음식이만 다 망해버려 중소도시. 이거 하느라고 편하긴 하지만 1년에 5천원 적자, 5천원 적자. 다 빚입니다, 빚. 그리고 이거 만드느라고 매체가 또 100억 달러 있는 걸 알고 있는데 100억 달러 정확하게 뭐라 제가 적어놓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만 놓고 있습니다. 전국을 자동차로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동서로 9개, 남부로 7개. 소위 7x9 고속도로만. 여기는 뭐 전통한다고 영어는 안 배우나요? 영어 배우나요? 7x9 고속도로만. 도로는 얼마나 넓어요? 대한민국 차도가 세계에서 제일 넓습니다. 이게 바로 제일 넓은 차도예요. 너무 넓어가지고 한꺼번에 그릇을 건너지 못해요. 주차장 얼마나 있어요? 이 도로를 깼다면 촛불 집회에 참가했어요. 누가 다 했나 촛불 집회. 대통령이 나왔었네요. 그래서 나오고 내가 하면 애국 충정, 남이 하면 불법 폭력. 성경에 뭐라 그랬나? 너희는 재판에 공평한 적으로 서라 그랬죠. 그 주차장 많이 만들고 도로 많이 만들었더만은 OECD에서 대한민국 자동차가 제일 바쁘게 다녀요. 1년에 자동차 한 대가 26,000km. 미국 차보다 우리가 많이 다녀요. 일본 차 10,000km. 이 자동차로 다니면 기차 타는 것보다 에너지가 9배 많이 듭니다. 대교염 이렇게 많이 납니다. 이렇게. 서울 대교염이 OECD 1등한 이유는 자동차가 서울처럼 많이 다니는 도시가 없습니다. 동경, 뉴욕, 파리, 런던, 홍콩 출퇴근 시간대 80% 이상이 전철을 출퇴근 합니다. 서울 사람들 40% 이상이 자동차를 출퇴근합니다. 고속도로 밀도 세계 1등 대한민국이. 일본의 4배. 저거 하느라고 지금 외채가 3배를 따로 도로 만든다. 다 빚입니다. 빚. 편하게 다니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도로가 주거 지역보다 훨씬 넓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더 넓게 살아요. 사람보다. 일본 대학교에서도 자동차를 출퇴근을 못해요. 딱 막아놨죠. 보세요.
땅만 하나. 서울대 교수들 대부분이 자동차를 출퇴근합니다. 물어봤습니다. 정부에서 도로 더 놔줄까? 64% 사람 도로 그만 놔달라 그러는데도 36%가 목소리가 워낙에 크고 힘이 있어가 계속 놓고 있습니다. 지금. 갯불 다 없어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갯불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액 조수 감만차가 엄청 커요. 인천 앞바다 9m 넘어요. 세계에서 감만차가 두 번째로 큰 바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일 감만차 큰 바다가 카나다의 노바스코시아 10m 넘어요. 거기 가보면 우리나라 수해나 똑같은 형태 갯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노바스코시아는 뭐 다른 산업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갯불만 잘 가지고 있으면 그냥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나는 게 바닷가재. 바닷가재. 그냥 집 앞에서 막 잡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수해에서 많이 잡히는 게 뭔가 꽃게. 꽃게는 수해에서 아리케가 자라면 깊은 태평양 바다가 7, 8년을 살아요. 그래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연어처럼 자기 깨한테 갯불 찾아 올라와요. 그 지금 갯불 없이 나니까 물고기가 안 오네. 물고기가. 꽃게 안 오네요. 와도 쉴 데가 없네요. 중국에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중국 사람들 잡혀가지고 몸무게 불린다고 나보다 못 보는 게 그게 낙곡해요. 우리가 잡는 물고기들은 90% 이상이 다 갯불 때문에 있는 거예요. 갯불로 수행하는 게 물고기 지금 안 잡혀요. 물고기. 그 간접 사업 중에 제일 큰 게 새만금 간접 사업. 전라북도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반은 공단이고 절반만 농사 짓는다. 공간도 보통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디즈니랜드도 만들고 항구도 만들고 카지노도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어주겠다. 이랬더만 전라북도에서는 다 읽은 줄 아는데 실제로 매립 허가를 받을 때는 100% 다 농지를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참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보통 사람만 진실해야 되잖아요. 정직해야 되잖아요. 정부가 들어서 그렇게 전라북도 가서 막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시험 막을 때 보세요. 시험. 딱 확인하다가 다 맞고 나니까 물이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이 맞고 난 뒤에 수질 조사한다고 해양연구소에서 인구 5명이 일주일간 배 타고 다녔는데 5명이 다 아파 누워버렸어요. 이 공사비가 6천억 원인데 물대책비가 1조 원. 1조 원. 왜 막았죠? 대책비가 더 큰데 왜 막았죠? 95년에 막았는데 91년에 제가 이거 막으면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막더만은 조개 시체 보세요. 막더만 조개 시체. 새만금. 여기 어민들이 소송 걸었습니다. 왜 우리 생활 터전에다가 너 마음대로 공사하느냐. 대부분의 판결을 치고 통곡을 하는 어민들이 전주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어가서 만신을 불러요. 만신을. 한국 사람들이 이거 되게 잔인하죠. 남이 고통하는 걸 아무도 안 하고. 막자마자 조개 시체 보세요. 이게 다 시체입니다. 시체. 물은 지금 이래요. 물은. 공사비 예상해놓은 게 원래 1조 2천억인데 물 대책비 3조 원이죠. 3조 원. 지금 아직도 수모 못 막고 있습니다. 대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책에도 지금 가망이 없으니까 공사한 사람 지금 우리 또 새만금 저 시와고 지금 뚝 트여야 되겠다. 그 말을 자기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 부족 국가를 그래가지고 댐 막 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600리터 쓰는데 앞으로 650, 혹은 700 써야 되기 때문에 댐 더 지어야 된다. 생활용수로 400m 쓴다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는 물량을 조사해 보니까 175리터밖에 안 써요. 우리가 그렇게 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물 많이 쓰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독일, 프랑스 200리터 씁니다. 생활용수 공업도 못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물 아끼는지 우리 유학생이 가가지고 샤워한다고 물 10분 틀어놨더만은 하숙 주인이 놀래 쫓아왔어요. 이 사람이 뭐 샤워하다가 넘어져 죽었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70습니다. 170. 그것도 생활용수, 공업용수에다가 농업용수까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우량이 우리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 사막입니다. 남의 절반 땅이 우리 절반인데 그나마도 비가 겨울에만 내리고 여름에는 비 한 방울도 안 내려요. 여름에 어떻게 농사 짓나? 갈릴리 호수물을 수돗물로 끌어서 농사 지어요.
그 물 아끼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스프링클러가 불법입니다. 불법. 골프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물 없는 나라. 농사 짓는 물도 나무 뿌리에다가 수돗을 가져가 물 똑똑 떨어뜨려서 농사 지어야 돼요. 그 물 똑똑 떨어진다고 해서 드립 이리게이션. 그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식량 자급자 적어놔면 수출하고. 1인당 소득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우리가 뭐 물타향이 됐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말하기를, 정부라기보다 국토해양부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총 필요한 물량이 1년에 100억 톤인데 광역 상수도로 60억 톤을 공급할 수 있는 정수장, 지수장 다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지방 상수도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민이 쓰는 건 딱 절반도 안 돼요. 절반.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 상수도, 광역 상수도 다 못해가지고 전부 다 50%가 놉니다. 절반이 놉니다. 근데 뭐 물보조 국가예요, 물보조. 물보조 국가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나라에 내리는 강우량을 사람수로 나눠가지고 보니까 아, 세계 평균보다 95몇이더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땅에 내리는 비는 사람이 다 쓰라고 내리는 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땅을 적시라고 내리는 비죠. 강우량을 사람수로 나누니까 몽골은 우리보다 물이 50배가 많아요. 사라도 우리보다 물 많아요. 강우량을 사람수로 나누는 거 아닙니다, 그는. 댐을 막 자꾸 짓고 있는데 여러분 댐 짓는 거는 일자리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아니고 물 절약 기술 개발하는 거. 어떻게 하면 집집마다 물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장비 만드네, 짓을 만드네. 그게 훨씬 보람있고 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 그렇게 잘 살아도 집집마다 빗물 다 받았습니다. 빗물. 우리가 정말 물 부족 국가라 그러면 빗물 받아 쓰게 했겠지요? 안 그렇겠어요? 영종도에는 세계 제일 큰 공항 만듭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건가? 서울에서 미국으로 2시간 날아가는 극초음속 초전복이라는 허브공이다. 허브는 자기가 밖에 사는 가운데를 허브라고 해요. 극초음속기는 워낙에 비행기가 빨라가지고 활주로가 보통 비행장이 2개 이상 길어야 돼요. 그리고 초전복기는 수천 명이 타는 비행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비행장에서 1층, 2층, 3층을 동시에 타고 내려야 돼요. 공항을 완전히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래라. 그래서 제가 듣기로 이런 공항을 만든다는 공항이 저는 영종도밖에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는 영종도에서 뜰 수는 있는데 내릴 비행장이 없어요. 이 비행장 만들고 난 뒤에 신문에 크게 기사 났습니다. 몇 년에 걸쳐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서울에서 아침 먹고 2시간 만에 미국 날아가서 미국에서 점심 먹고 미국에서 점심 먹고 2시간 만에 프랑스 날아가서 프랑스 저녁 먹는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신문사에다. 서울에서 아침 먹고 2시간 만에 미국 날아가면 미국은 캄캄한 밤인데 어떻게 점심 먹습니까? 미국에서 점심 먹고 2시간 만에 프랑스 날아가면 프랑스 또 캄캄한 밤인데 어떻게 점심 먹습니까? 아직까지 답 아니고. 근데 이 공항이 어디 들었었나? 국도 제일 끝 여기다 들었어, 여기다. 그래서 여기다 바다에다. 여기는 원래 땅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어요. 도로, 철도, 가스, 전기물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다 세계 제일 큰 공항 만들어야 1년에 1억 오라갔다 가다.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요. 부의 사람들 공항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더만은 공항 고속도로가 1년에 700억 원 적자, 800억 원 적자. 공항 철도를 만드는데 1년에 1600억 원 적자. 이 철도를 서울역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4천억 원 적자. 인천 대교를 만드는데 1,000억 원 적자는 굳어놨어요. 1,000억 원 적자. 또 제3인력권 만든다 그러는데 그것도 1,000억 원 적자 굳어놨어요. 공항 인구가 딱 정해져가 있는데 뭐 도로 만든다고 뭐 사람이 더 늘어나나요? 딱 굳어놨어요. 그리고 이 공항은 바다 아래서 바다. 둑을 쌓아가 바다를 못 넘어게 막아놓은 거죠. 땅을 뭐 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둑 안 터지도록. 둑 터지면 끝나도록. 그리고 저희 또 사대로 사봐도 큰일 나 버리고 사대가 사봐한다고. 이건 어디서 나왔나? 한반도 대운하 시작됐어요. 우리나라 전국 17개구나 만들어가지고 총 3,100km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배가 부산항에 들어오면 이제는 뭐 지가 뭐 여기 있을 필요 없이 우리나라 타고 중국 다 갈 수 있다. 전국 어떤 도시도 뭐 그냥 이제는 배 타고 중국이나 홍남, 동남아 다 나간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물류비를 확 줄이고 물혁명에 일으키고 홍수 막고 물 부족 해결하고 물 깨끗하게 하고 공물세 벌리고 그래 난 잘 살려주겠다. 그리고 홍국을 보면 막 풍sul이 날아오르고 막 가슴 벅벅 뭐 운하에 있는 고층 빌딩이 들수록 얼마나 좋아요. 시골 사람들이 막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놀랬어 이거 뭐. 그러나지만 뭐 시골 사람들이 뭐 감비해가지고 자기 집에 플래카드 다 붙이고 서명도 부리고 추진위원회 만들고 지금도 이 공산 옆에 가보면 불로선들 쫙 들었습니다. 특히 낙동강에. 충주는 항구다. 대구도 항구다. 상주도, 광주도, 여주도, 미국도. 안동이 막 화가 났어요. 안동도 항구 맹글어도 항구 전설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동해에 있는 MDU나 유럽에 큰 강이 두 개가 있죠. 라인강은 서쪽에 있고 동남아 동쪽에 있고 두 개 연결을 하는 운하가 MDU나 혹은 RMDU나 라인 마인 운하구나. 그걸 우리가 본국에서 만드는데 그 MDU나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가 닐베르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항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노자가 말하기를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너무 그냥 좋은 말 하는 사람 친구 못 믿겠지요. 그렇죠.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좋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MDO의 가장 큰 항구도시 닐베르크 찾아가 봤는데 항구가 여기 다 있어. 이게 자전거 다닐 만한 콘크리트 뚜기 이게 굳고 배 잡아 세골 달아 세골. 항구 찾아가는 것도 무척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항구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이거 알겠어요. 이런데 사람들이 알겠어요. 이런 거를 이게 다 있어. 이게 잡초만 막 나와요. 미국에서 제일 큰 운하도시는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옛날에는 큰 도시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최초로 올림픽 개최하고 최초로 세계 박람회 개최한 도시가 세인트루이스예요. 시카고보다 훨씬 큰 도시였어요. 나중에 시카고가 철도를 유치해버리고 공항을 집어넣으니 시카고가 확 커버지죠. 근데 부두에 가보자 이게 다 있어요. 이게 강에 부선 띄어놔 놓고 이게 다 이게 부선 띄어놔. 이게 만들어지겠어요 이런 게? 그럼 고층 빌딩이 들어서겠어요 운하에? 유럽 나라들이 운하를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영국에는 100개 넘는 운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기차 다니고 자동차 다니고 비행기 다니고 운하에 배가 나가지고 섬나라 반도나라들은 운하 물건이 다 여기입니다.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아이고 순처럼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전부 영. 일본도 운하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화를 르네상스를 하는데 이게 뭔가 알아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문화에 배가 한 척도 안 와가지고 문화 놀리지 말고 레스토랑 띄워 만들고 보드 좀 가게 하고 요리 해가지고 사람들 걸어다니면서 이게 문화 르네상스입니다. 문화 다니는 배는 밑바닥이 판판해요. 이게 평균선이라고 해요. 이 배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씨 좋은 날은 바다 나갈 수 있는데 그것도 보험료가 비싸고 기름이 많이 들어가지고 바다 다니는 배하고 경쟁을 못해요. 충주가 막 항구가 돼가지고 이제 중국 동남아를 바로 간다 그러는데 자기 집 옆에서 배 띄어가 마음대로 나무 날아가는 거 아니죠. 출국 신고해야죠. 통관해야죠. 우리 배만 마음대로 나가면 되나요? 외국배로 들어와야죠. 수심 6m 되는 국제무역은 없습니다. 지금. 독일 엔디오나가 세계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관광객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봤더만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같이 진경 교수님, 홍정호 교수 자리는 뭐 이렇게 필요 홍정호 교수. 미시시피 올라갔더만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밖에 없었어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부총장이 있는데 내하고 둘이가 가가지고 난 이분 사진 찍어주고 자기 내 찍어주고. 근데 우리 국민 80%가 반대했더만 이제 문화는 안 하겠다 그러고는 6개월 있다 같은 정비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니까 배달하겠다는 얘기가 다 빠졌고 나머지 똑같은데 마지막에
하천 정비를 그동안 다 끝냈다 그러는 거. 왜 또 하천 정비를 또 하느냐 물었더만은 하천 생태를 살리겠다 그러면서 명한 이름을 갖다가 자기가 살리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포메이지 리버스 리스트레이션. 리브 리스트레이션은 우리말로 하천 복원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하천 복원은 인공적으로 훼손된 강을 원래 모습대로 자기 모습 돌려준 걸 하천 복원이라고 해요. 그게 하천 복원이 있다 붙여놨어요. 영어로. 그래가지고 홍보자를 보니까 막 초록색을 열심히 다 칠했어요. 그래가 공사하고 나면 뭐 하천에 이렇게 들쓴다고 이러면 여주 사람들 뭐 난리가 났어요. 저리 된다고. 16개 명품보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뭐 폭죽이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지금 방송에 보도 안 하죠. 사대의 문제점. 신문에 나쁜 거 안 나죠. 유엔에다 등재는 유엔 EP에다가 이걸 모범적인 녹색 사업을 해가지고 하천 복원 이걸 리서치 해가지고 다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엔 EP에도 자랑이 나놓고 유엔 총회 가서도 인수했었어요. 대통령께서. 동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강들을 살려가지고 다시 생각해 복원하고 있습니다. 강들은 동서남북 관통 안 하죠. 그게 흐를 뿐이죠. 관통하는 건 뭐예요? 운하죠. 운하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사업 내용이 뭔가 하니까 강수가 여기 있는 거를 앞으로 강을 확 파가지고 사대권을 파가지고 댐을 사가지고 물을 올리고 수를 올리니까 물이 넘치죠. 여기. 그게 슈퍼 제방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자전거 도로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안에는 농지를 다 칠한다. 그게 사업 내용이에요. 그리고 강 옆에는 판판에 깎아가지고 체인스를 놓고 문화시설 놓고 자전거 놓고 자동차 놓고 여기 있는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정부에서 홍보자료 내놓은 걸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을 확 파가지고 여기다 배 띄우고 이런 공사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서로 한강에 이랬어요. 한강에. 수영하고 막 정자에 가진 걸 다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체인스를 넣어버리고 자전거 도로, 자동차 도로 옆에 남단 아파트를 내 팔았습니다. 이런 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 양재천인데 이거 이렇게 만들고 그래 이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비하면 흙이 다 사여 뿌리죠. 풀 다 심으라면 다 심어나가죠. 너무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안 됐다. 원래 뭐 돌려주자고 돌려줬더만은 1년 딱 돌려줬더만 이렇게 되고요. 1년 지나니까 4년 전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연의 회복이면 엄청 빠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천복원이라 그러는데 리그 리서치는 지금 4대강 하천복원은 뭔가 이걸 이렇게 돌리겠다. 말이 거꾸로 됐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됐기 때문에 이걸 4대강 살리기 리그 리서치를 부를 수가 없다. MB스타일을 사업 타이틀을 제가 붙여놨어요. 말이 거꾸로 됐어. 말이 거꾸로 됐어. 거꾸로 됐어. 거꾸로. 그 토무사로 제가 부를게요. 그래 이 사업이 하는 게 뭔가 하니까 보니까 운하 만든다 할 때 만들겠다는 계획이 다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운하 만든다 할 때 낙동강 폭을 100m 하고 수심 6m 파겠다. 지금 이거도 보니까 폭을 200m 해가지고 바다를 6.5m를 파야 자기 굴착하겠다는 물량이 나옵니다. 부산에서 안동까지. 두 사업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나요? 낙동강에 지금 대구 상류의 건기 수심이 기준 50cm밖에 안 돼요. 이거를 바닥을 6.5m를 파고 또 댐을 사고 수위를 이리 올린다. 와, 엄청난 공사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옛날 모습 전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강바닥을 확 파니까 지로 내려오다가 폭파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계단 폭포를 달아주고 강을 확 파니까 이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망태를 이렇게 묻히는데 콘크리트 묻히는데 지금 이 공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낙동강, 한강, 낙동강 이렇게 다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금강도 열을 잘 거예요. 강바닥이 얕아져서 지금 파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강바닥이 깊어졌습니다. 강산사를 다 깊어졌어요. 그 다음에 골치 채취하고 댐을 사고 모래가 안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이때 시대 때만 하다 우리가 금강, 영산강, 한강에 전부 다 배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심 깊었을 거다 하고 연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100년 전보다 100년 전보다 옛날에 다녔던 배라는 게 조그만 배입니다. 수심 얕은 데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복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더 깊은데 뭘 옛날 걸 복원하는 건가요?
강바닥이 더러워서 지금 끌어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강바닥이 한때 더러웠어요. 건강은 그렇게까지는 않았지만 특히 낙동강은 아주 더러웠어요. 그런데 여름마다 비가 크게 와가지고 더러운 게 씻어가고 깨끗한 물에 갖다 놓고 그런데 지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국립환경보호원에서 강바닥에 흙을 조사를 했는데 이게 호주, 뉴질랜드 기준이 있는 이거보다 훨씬 나았어요. 제일 나쁜 데 이게 어딘가? 이 안동댐, 댐 안에만 쉽게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강바닥 깊이 파면 무슨 오염된 게 나오는지, 얼마나 오염된 게 나오는지, 그 오염된 게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도 안 세우고 다 파놨습니다. 이렇게 다 파놨어요. 이거 보십시오. 여기다 물 담아 마시겠습니까? 이 시커먼데다가. 금호강이 옛날에 이랬거든요.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깊이 나오나? 여러분들 오염된 게 옛날에 들어왔었는데 위에 강물을 채워놓으니까 자꾸 이게 침투가 돼서 밑으로 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기름 오염되죠. 차에 기름 오염시키죠. 나중에 보면 위에 깨끗한 것 같은데 그거 보면 밑에 다시 다 들어가시면 잘 눌리가지고 그래서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답이 뭔가? 가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파헤치고 나면 이건 수업을 시간 방법.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물 받아보세요. 물이 안 이렇습니까? 당연하죠. 물을 맑게 하겠다 그러는데 물을 맑게 하려고 하면 오염의 원인은 없어야 물이 맑아지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죠. 강 아래 공사해가지고 윗물이 맑아지겠어요? 우리나라 강들이 더러운 도랑들이 많아요. 경상도에 가보면 이 부산 식수는 이렇게 축산 패스트가 공업 패스트가 삼급수. 근데 이것을 정부에서 산소 보호구역 지정하겠다 그랬더니 주민들 하지 마라.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자기들이 환경 교육받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정경만 조직에 다니면서 지도하고 그랬더만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만들어낸 게 이렇게 깨끗한 이것을 만들어낸 거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한 민족은 세계에 없어요. 주민 스스로 나와 이렇게 하고 해야지. 정부 돈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이런 걸 해야 물이 맑아지죠. 충청도 사람이만 느리다고 소문이 났는데 도랑사람이 제일 빨리 우리나라에서. 시골에 이 콘크리트 친한 거 다 빼내고 쓰레기 빼내고 주워내고 그리고 거기다 수초 심고 이렇게 물 깨끗하게 하는데 정지 하나 지어주고 잔창을 벌써 이렇게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관에다가 이름 써, 동산 주민 이름 써가지고 자기 관리하는 구역을 딱 정해놔놓고 나무를 심고 해놨더만 열심히 또 관리해야 돼요. 자기 이름 붙은 자리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잘할 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했는데 대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살았거든요. 동네 사람들 힘을 합쳐서 살고 돈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사대가 사면 어떻게 되나? 그 하는 대로 굴포천을 파놨더만 깊게 파놨더만 우리 다 있대. 웅덩이를 만들어놨더만. 지금 사업하면 어떻게 되나? 낙동강에 줄줄 댐을 쌓아가지고 앞으로는 전기로 수문을 열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강에. 건강 마찬가지. 지금은 안동에서 파도까지 20일이 몰려갔는데 앞으로 이 공사하고 나면 200일 걸려요. 200일. 이 고인물 썩는다는 그런 소문 부위까지 돌았나요? 고인물 썩죠? 이거 보세요. 건강에도 보니까 여기 뭐 하구동 막혀있죠. 부유보, 건강보, 건남보, 대응천댐 이렇게 좀 해요. 여기는 용감댐 또 있고. 그리고 보면 대우사가 수문을 안 열고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건남보세요.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되나? 오염이 들어가면 플랑톤이 먼저 자랍니다. 조류들이. 시프로 자라가지고 죽은 가라앉고 가라앉으면 또 썩어 또 올라오고 또 오염도 들어오면 또 가라앉아버리고 대만 만들어놓으면 그냥 강에서는 밑에 갈리는 게 다 쉽게 내려갑니다. 호수에서는 쉽게 내려가질 않아요. 밑에 딱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만들고 나면 외부에서 오염이 안 들어가도 자연에서 자꾸 오염이 생겨요. 자연에서. 그래서 우리가 91년에 낙동강 패널 사고 난 이후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맑은 물 대책에.
강들이 많이 맑아졌어요. 건강도 옛날보다 맑아졌어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맑아졌어요. 강이. 서류를 가보면 뭐 안양천, 중랑천, 탄천 시커멓게 다 깨끗해졌어요. 지금 눈으로 보게. 그런데 맑아진 호수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소양댐 나빠지고 있죠.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팔당댐은 그 1급수에 가까운 물이 팔당에 들어가지고 지금 상급수를 만들어냅니다. 대청댐 보세요. 이 막기 전에 1급수였어요. 지금 상급수 올라갔습니다. 계속 아직 얼마나 더 나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대신에 여름 비 많은 흙탕물, 흙탕물 끝나고 나서 2% 녹조물. 아까 녹조 사진 띄운 거 봤죠? 그게 대청호아니에요, 대청호. 여기 수질 조사예요, 여기 수질 조사. 그 수질 조사에 바로 그래. 소양댐 가장 깨끗한 물 받아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큰 댐이기 때문에 호수 밑바닥은 썩어가지고 생물도 못 살아요. 산소 하나도 없습니다. 여름에 비 많은 흙탕물. 2006년도에는 200일 이상 흙탕물이 내려갔습니다. 영산을 건강학원 새만금 그 사업할 때 이 3급수가 돼가지고 이 물을 끌어가가지고 새만금을 4급수로 희석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 건강학원이 지금 5급수가 되고 부산의 낙동강에 딱 학원 건설하고 나니까 수질이 좀 서너배 다 나빠요. 서너배. 어떻게 댐을 만들어 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보세요. 강에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 강에서는, 흐르는 강에서는. 교란이 있으면 저렇게 생기질 않아요. 근데 호수를 만들고 나니까 그게 막 대청댐이에요. 대청댐.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섞는다 그러죠. 이게 가라앉고 섞고 가라앉고 섞고 하니까.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강에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흘러가는 그 강물들 이게 들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어떻게 호수를 만들어 물 깨끗하게 하겠어요? 그 지금 공사하면서 막 물고기가 막 죽고 나니까 로봇도 물고기 넣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교회의에서 로봇도 물고기가 뭔지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설명할 건 뭐가 있어요? 짝퉁이죠. 이거 250억 들어가 만들어가. 진품 여기 있는데 시리를 보면 물이 7수인 줄 알아요. 시리는 바다에 깨끗한 모래가 없으면 못 살아요. 바다에 깨끗하고 7수군. 버들붕어 3급수에 잘 살아요. 납자루가 묘한 물고기입니다. 조개 몸 안에다가만 알아요. 조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납자루는 같이 살아요. 밑바닥 깨끗해 조개가 살고 있구나. 송사리 오염이 될수록 몸 움직임이 둔해져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서울에서만 막 비실비실한데 강원도 데려다 놔놓으면 이거 밤에 잠 안 자고도 팔팔해요. 그 관찰해보면 다 알아요. 로봇 물고기 비 한 번 오면 떠내려간 거 없어요. 홍수를 맞겠다. 우리나라 홍수는 이번에 비 온 거 보면 알겠지만은 전부 다 산사태 나고 도란 넘치면서 나는 거예요. 다 물 배수가 안 되고 해가지고. 그 작년에 7월달에 홍수 났을 때 보세요. 비를 다 오면은 산사태. 물바다 이거는 화수가 배수가 안 돼가지고 산사태 도로 침수. 전부 이런 거예요. 강 4대강 건강이 넘쳐가 홍수 났다. 아직 이런 기사가 없어요. 우리. 그 지난 10년간 홍수나 내려보는 게 전부 다 산간지역, 빨간지역. 홍수를 막으려 그러면 홍수 난 지역 상류에다가 뭐 공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뭐 암만 뭐 그냥 뭐 자연 뭐 공학 이야기 이런 거 안 한다 그러더라도 그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 공사한 지역 보세요. 피해난 지역하고 아무 관계없는 지역에 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수 피해만 하다가 댐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댐 밀도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홍수 피해가 70년대 비해가 100배 확 늘어요. 100배. 절대로 댐이 없어서 홍수 피해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일본 댐을 못 지었어요. 우리같이 큰 댐도 없어요. 홍수 피해가 100분이라 확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일본은 홍수 예방에 돈 다 쓰고 대한민국은 홍수 예방을 안 하고 복구에 돈 다 쓰고. 예방을 어떻게 하는가? 산사태 안 나도록 사방공사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마을에 물 잘 빠지도록 해주고 빗물 잘 관리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방공사 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깊은 산에 풀어놔놓으면 거의 다 혼자 나와요. 한국 사람들. 큰 댐은 작은 옥수나 작은 가뭄은 너무 잘 막아주는데 한번 잘못되가 터지면 큰 피해 납니다. 미국, 카나다, 프랑스, 호주 댐을 만든 지 50년 지나고 100년 돼 가니까 막 댐이 터져버려요. 이렇게 터져버려요. 큰 피해 났습니다. 중국에는 양자역에 10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가 와도 막아주는 댐을 만들었다 하고 만들었는데 판교댐이 생각나는데 정말 20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가 와가지고 이 두 댐이 터지면서 62개 댐이 줄줄 떴어요. 1000만 명이 피난 갔습니다. 1000만 명이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75년에 일어났네요. 우리나라는 연천에다가 2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가 와도 막아주는 댐을 만들었다고 만들었는데 고마 4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가 와가지고 96년, 99년 두 차례가 왔어요. 두 번 다 터졌어요. 근데 이 댐을 만든 어른이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이거 터지면 내가 보상한다. 그런데 보상 정말 해주나요? 이게 소송이야 보상받는데 군인들. 그래서 프랑스, 영국, 미국, 카나다 위험한 댐들이 폭파해가지고 이렇게 모습대 돌렸습니다. 기술도 많이 발달했죠. 미국은 지금 500개 넘는 댐을 걸었습니다. 큰 댐들. 아직 걸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번 공사하면 댐을 줄줄 땄어요. 그 수위 다 올려놨어요. 수위. 한강 마찬가지 줄줄 댐을 연결해 수위 올리고. 영산강도 마찬가지. 그래 어떻게 하면 댐을 쏴가지고 여기 있는 물을 여기까지 올린다. 이게 어딘가? 여기까지 올리는 게 댐을 쏴 여기까지 이게 어딘가? 사람 키보다 올라가죠. 강 밑바닥 7m, 8m 상주에. 앞으로 강에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게 깊은데 강물이. 이게 둑이 올리니까 이 둑이 넘쳐버려요. 그러니까 둑이 이제 넘치지 못하게 둑을 이렇게 쌓아 올리고 둑을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리고 이 논밭이 이제는 강 아래 수위 잠겨버려. 그러니까 그 수위 올리니까 이 조그만 도랑도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 여기다 이것도 못 넘치게 둑을 이렇게 쌓아 올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용이나 하수 배수 시스템이 현재 강수에 딱 맞춰져가 있는데 그 강수위를 매면 올렸다. 앞으로 그 토지용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어떻게 변해지게 되겠습니까? 토의 수분 함량이 달라지면 농사 짓는 게 지금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다. 영상만 어떻게 되나? 여기는 강물을 댐에서 여기까지 올리니까 이게 어딘가? 도로 위 아니에요. 비 올 때는 여기까지 올리니까 이게 어디고? 하늘 아니야, 하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있는 강수위를 댐을 쌓고 해가지고 둑을 쌓고 여기까지 올리고 비가 오면 여기까지 올리니까 동네 사람들 지붕이 다 잠겨버려.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사람들. 그렇더만 이 표지판이 지금 철거됐습니다. 동네 사람들 하도 놀래가지고. 수위를 올리고 나니까 이 지역들이 전부 다 비 오면 물을 뺄 수가 없는 지역. 제대로 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막 그냥 유언 퍼뜨려야 되겠는데 앞으로 이거 아마 우리 식량 위기 올 것 같다고 저는 지난번부터 내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우리나라 가장 좋은 농지들이 전부 다 4대 강 옆에 저지대에 다 있는데 그 전부 다 강보다 수위가 낮아 저기. 여기 상주만 이런 딴 지역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기서 농지 리모델링가 보상 준 땅은 아주 일부 조금밖에 안 돼요. 다 강물보다 수위가 낮아요. 정말 홍수를 막으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논들이 그 일을 잘 해주는 거예요. 논들이 홍수 막아주지요. 지하수 만들어주죠. 가뭄 막아주죠. 기후 만들어주죠.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논들이.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논밭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구매해가지고 논을 못 만들더라도 물 받을 수 있는 못을 만들어주고 조금만 못들. 그리고 빗물 저장 탱크 집집에 달아주고 이 탱크들 큰 댐을 짓는 거는 일자리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근데 홍수 잡고 물 없는 지역에 직접 이런 탱크를 달아주면 깨끗한 물 저장하게 할 수 있어요. 깨끗한 물 저장에. 훨씬 효과적이고 보람있죠. 그리고 조금만 공수하면 지하에다 조금만 공수하면 깨끗한 빗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홍수를 막아주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가뭄 피해지기 홍수 피해지가 똑같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여기 비 올 때 홍수 막아주고 물로 가지고 가물 때 물도 쓰게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물 부족 해결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낙동강 금강에다가 깨끗한 물 엄청나게 많이 팔아두겠다 그래놓고 그 물 쓸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 사람 물을 어디 주나? 지산 댐을 지갖다 주겠다. 대구 사람 물을 어디 주나? 영주 댐을 지갖다 주겠다. 지산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 손이 10하루를 걸어서 소리 왔습니다. 대통령한테 탄원하고 싶다. 영주에 댐을 지어가지고 이까지 물 올린다. 이 지역 사람들 막 그냥 데모하다가 아무도 뭐 여기 소문도 못 들었잖아요. 요 몇 사람 이야기하는 게 들리겠어요? 방송에 보도도 안 하는데 이따 쫓겨났어요. 벌써 쫓겨나갔어. 그리고 뭐 안동댐 밑에 내려오는 물을 주겠다 그랬더만 그 안동 밑에 내려온 데 어디가 구미에 물 가져간다는 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구미 물이 다 말라버리거든요. 대부터 가져가 버려. 골프장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짓는데 골프장 하나가 하루에 물 1000톤을 하루에. 그것도 가물 때 비가 올 때는 물 확 다 내보냅니다. 가물 때 1000톤을 써요. 제주도는 2000톤, 2000톤이 얼마인가? 10,000명이 쓰는 물을 써요. 쓰는 걸 수천 개를 해줘가지고 지금 수천만 명이 쓰는 물을 골프장에 가물 때 쓰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말할 염치가 있어요? 그런 염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안만 물어봐도 대답 하나 봐. 김경환 선생님 그런 염치가 없어야 되죠? 그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골프장 수천 개를 내준 나라가 어떻게 물 부족 국가라고 우리 보고 물 주겠으라고 그런 말 할 수가 있나요? 강을 아름답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강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무 아름다운 경치에 놀랬더랬어요. 감격했더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강입니다. 강. 한강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데가 저는 팔당 같아요. 팔당. 근데 팔당에 농사 짓는데 농사 짓지 마라. 내놔라. 오염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개경한 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순한 게 뭐냐. 공이나 피크닉 운동장에서 진짜 짜증나 돌아 포토죠. 농사 짓는 건 되게 훨씬 오염만 시킵니다. 이게 또 비닐하우스 안에 보세요. 비닐하우스 안에. 비닐하우스는 농지에서 오염시키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비가 올 때 흙이 떠내려가요. 농지에서. 그럼 흙에 들어가 있는 비료 농약이 떠내려가 거기 오염되는 거예요. 근데 비닐하우스는 하고 나니까 비가 아무나 떠내려갈 흙이 없어요. 얼마나 오염시키나 잘해보자. 자료도 없어요. 조사할 수도 없어요. 흙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오염시킨다고 딱 내보내는 거 이게 해놔놓으니까. 이거 얼마나 오염만 시킨지 이게. 이거 보세요. 이거 비닐하우스 다 보이죠 이게. 지금 이번에 공사하면서 뜯어낸 데가 전부 다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다 채소 짓는 데는 채소. 이번에 막 채소 값이 폭등을 했는데 사실은 상수 같은 거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품질됐어요. 노지에서는 날씨가 나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는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다 저기 뜯기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지난 내 가사대행 하면서 이건 식량위기가 그런 이야기하는데 가고 그럽니다. 물론 식량위기가 가물 때 오고 홍수 때 오지요. 날씨 나쁠 때 오죠.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더 심화되는 겁니다. 낙동강 얼마나 경치 좋아요. 경천 때. 낙동강을 살려야 합니다. 시커멓게 낙동강 죽음으로 그려놨는데 정부가 이거 어딘가니까 바로 여기에 경천대 여기에 이걸 색깔을 시커멓게 변절시켜가지고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저렇게 하면 됩니까? 김경환 선생님 정부가 이렇게 해가 되나요? 이런 일을 해가지고 정직해야지요. 사람 속에서는 안 되죠 도대체로. 이걸 갖다 이렇게 또 시커멓게 만들어가 이제 이거 살려야 되겠다 그러고.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냥 다 잘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농사 짓지 마라 그것도 뭐 원칙이지 마. 근데 뭐 계획하는 거 뭔가 이거 보니까 골프장 승마장. 골프장 승마장이 훨씬 오랜만이죠. 농사 짓는 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 하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이렇게 따면 골프장 이렇게 따면 잘라놨어. 사대강 하나가 똑같은 다음에 잘라놨어. 독일은 이런 강을 이자강 이거를 이거 잘못됐다 손으로 이렇게 해놨더니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자기네들 돌려줬는데 이게 바로 하천복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좋다고 막 수영도 하고 일광욕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런 강이잖아요. 원래 이런 강이잖아요. 이렇게 놀 수 있잖아요. 여름에 한번 다 저렇게 수영하고 있고 강이. 지금도 이래요. 우리나라 강이 이래요. 여기 들어가려면 얼마나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가보면 백조들 지금 떠다니고요. 그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요렇게 해줘, 요렇게. 한강처럼 해주겠다고. 이 백조는 짝퉁입니다. 백조는 깊게 다이빙을 못하기 때문에 물이 얕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얕아야만. 깊게 하면 이거 못 살아요, 여기다가. 짝퉁 백조 아니고 못 살아요, 깊게 안 하면. 그리고 지금 이거 하고 나면 유지관리가 엄청 많이 들 겁니다. 우리나라 여름 비가 오면 엄청나게 토사 많이 떠내려가죠. 이 토사들이 댐이 없으면 그냥 바다까지 들어갑니다. 댐을 줄줄이 쌓아가지고 금남보, 뭐 부여보 막 줄줄이 쌓아가지고 댐만 차고 쌓이냐. 그걸 떠내지 않으면, 끌어내지 않으면 다 넘쳐가지고 홍수나.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얼마나. 이 보세요. 이 사방댐 6개월만 다 막혀버렸어요. 6개월만. 산을 손 안 보게 놨더만. 이런 흙들을 댐을 만들면 댐만 차고 쌓이는 거예요. 강이라는 원래 꼭 이리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 과정에 홍수 에너지가 약해져가지고 홍수 막아주고, 그리고 흐르는 과정에 물살이 샌데 얕은 데가 있어가지고 미올도 만들어지고 웅덩이도 만들어지고, 강바닥에는 보면 돌이 깔린데 자갈 깔린데 모래 깔린데 수초 자라는 데 있어가지고 다양한 생물을 살려줍니다. 모든 물고기들은 얕은 데 와서 알을 낳아요. 깊은 바다에 물고기 새끼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부여 사람들은 바다 나가보지도 않겠지. 새끼들은 다 얕은 데 살아요. 그걸 전부 강을 싹 깊게 해가지고. 그리고 강 옆에 있는 습지는, 식생되는 강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호랑이 물맛을 내놓아야죠. 이거 보십시오. 공갈수로 나가는 거 다 물맛 내놔요. 개구리 알도로 내려와야죠. 산에 살더라도. 강바닥에 모래알 크기가 조금 달라지고 수심이 조금 달라지고 유속이 조금 달라진다는 모두 다른 동물 다 살아요. 모두 다른 생물. 물고기도 다 알던데 다 다릅니다. 얕은 데 놓긴 하지만. 식물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강부터 육지까지. 새들 다 물맛을 내놔야 됩니다. 어떤 새는 물 가까이 살고 어떤 새는 산에 살지만 다 물맛을 내놔야 돼요. 개구리들, 황소 개구리는 바로 물 옆에 살지만 어떤 개구리는 산에야 살아요. 그렇지만 다 알로 내려와야 돼. 그럼 이번 이걸 어떻게 하나? 꾸불꾸불한 건 직선으로 만들고, 열과 엉덩이는 전부 엉덩이가 만들고, 모래작은 지금 다 팔아 없애고, 물과 육지는 슈퍼 재발사가 단절시켜버리고,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흐르는 강물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한 성격이 있는데 웅덩이에 사는 사람들은 아랫배가 튀어나오고 이자가 붙도록. 웅덩이를 만들면 기생충이 많이 생겨요.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 지금 강변에는 나무들 이게 다 잘라냅니다. 이게 싹 다 잘라내요. 싹 다 잘라내요. 싹 다 잘라내요. 강 옆에 보면 이런 습지들은 큰 비가 올 때 넘치가 물이 보이는 구간에 여기 사람도 살지도 않고 농사도 왔지 그래요. 이 바위는 고비 습지라고 얼른 걸어 다니면 1시간 반 걸려요. 이게 다 강물을 저장하는 데입니다. 1시간 반 걸려요. 근데 이걸 싹 없애고 지금 만들어 놓은 데가 강변에 습지 만든다 그래가지고 인공습지 만든 데가 요걸 싹 만들어. 요걸 싹 만들어. 요 차 타고 가면 지나가면 끝이에요. 보기 좋지요. 요게 더 그거보다 뭐 만들면 그렇지요. 앞에는 하나도 안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홍수 막으려면 앞에 그대로 놓아야죠. 1시간 반 걸어 다니도 못 따라보는 그런 데가 있어야죠. 물 홍수가 안 나죠. 이건 뭐 이거 조금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골프장이죠. 그냥 골프대 조경이죠. 강이 다 이래요. 우리가 강이 보세요. 가까이 들어갈 수가 있고. 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바로 여기 올라가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판에 이렇게 돌망치를 다 쌓고 있습니다. 그 돌도 보니까 그 사는 건 숙면패대로. 모래 그냥 막 퍼내갑니다. 지금 신났어. 근데 모래가 그 강에 있는데 모래가 보통 모래가 아닌 거예요. 이 강을 청계치처럼 만든다고 모래 다 파갔더만은 이 강에 원래는 보면 물고기 살고 도롱이 알 놓고 조개 살고 어떤 살는데 딱 퍼내거나 청계치처럼 만들면 이렇게 청계치처럼 만들다.
청계천이 상수 원수 갖다 부었습니다. 돈 많이 들여가지고 비싼 돈을 막 깔아놨어요. 그 청계천이 밑바닥에 있는 콘크리트를 발라가지고 물 안 새도록 삼중으로 발라가지고 물 한 방울 새지 않아요. 땅과 연결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 지푸르게 녹색 끼가지고 저거 청소하느라고 1년에 한두 번씩 청소합니다. 한두 번씩. 지금 하느라고 관리비가 지금 한 1년에 80억 원. 지금 공사하면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여기 서울에 보면 한강 옆에 체육시설 많이 만들어놨지요. 그 체육시설 관리하는 인원이 500명 정도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한 300억이 넘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돈 들어야죠. 아까 제 영상강 봤지요. 하고 나니까 물이 높아져 동네보다 강수가 더 높지요. 그럼 동네 물을 앞으로 비우면 어떻게 빼겠어요? 강으로. 펌프를 엎드려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 벌고 싶은 학생이 이거 등록금 내지 말고 돈 가지고 펌프 공장 빨리 차리세요. 펌프 공장. 펌프로 물 빼야지요. 대만화 관리비가 1년에 50억 내지 100억 원 들죠. 이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가만 놔두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는 앞으로 유지관리도 그렇게 돈 많이 든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농사 짓기 힘듭니다. 채소 경제 짓기 줄어들죠. 이렇게 올리는데 농사 리모델링 올리는데 이게 지금 큰 문제거리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래가 지금 현재 바닥이 파내고 이렇게 되면서 물이 올리는데 그러가니까 농지가 다 잠기잖아요. 리모델링한테 올렸는데 농지 리모델링은 들었지만 여러분 농촌 마을 리모델링 이야기 들어봤나요? 농촌 마을이 농촌 아래 있어요. 문제거리입니다. 문제거리. 안개 끼죠. 안개가 우리 댐치는 데마다 안개가 다 늘었습니다. 안개가 여름 겨울 할 때 안개가 늘어가지고 일조량이 30%까지 줄어들었고요. 농작물 작황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농작물 작황이 다 줄어들었고요. 세상에서 하천정비를 가장 열심히 잘하는 나라가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 우리 한반도에 4분의 3 크기만한 큰 나라인데 남부 전쟁 끝나고 난 양키들이 가보니까 물이 지멋대로 흘러요. 저거 왜 가만 놔두나 저거 운하 만들자. 그리고 옆에 남단에다 개간에 가면 서자. 그 수심 1m도 안 되는 강들을 수심 10m의 운하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강들을 요렇게 운하를 만들어주고 요런 습지는 이런 오렌지밭 아니 오렌지밭 그래가 이 공사가 28년이 끝났는데 플로리다는 우리나라 지금 강처럼 전기로 수문을 열지 않은 물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더만 공사 끝나자마자 비가 왔더만은 수문 열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다 빠져줬어. 다 빠져줬어. 아이고, 사진 지나갔네요. 2,5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공사 끝나자마자. 그러고 난 뒤에 강 옆에다가, 운하 옆에다가 6m 높이 쭉 다 쌓았고요. 그러고 나니까 물하고 육지가 단절돼가지고 습지가 1이 되었어요. 습지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람 키보다 커요. 시기품. 흙이 산하대 도망가가지고 여기 흙이 있었는데 이만큼 날아가 이만큼. 생물들이 90 내지 95% 다 사라졌어요. 그 지금 복원하고 있는데 희심 강을 운하로 만들 때는 3천만 달러 들었는데 복원하는데 돈 10배 8만 달러. 에브리 습지를 복원한 법을 만드는데 크린 대통령이 앞으로 30년간 100억 달러 투자해 복원한다. 근데 복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10m 파나 이거 어떻게 손을 대겠어요? 이거 놔두고 예남국이 사다 돌려주고 여기 보건공사. 요거 하는 데마다 돈 10배 더 들었다. 그 여기 복원해놓은 못 써. 여기 복원해놓은 못 써.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이런 거 할 때 사전 환경성 검토해야 된다. 검토도 안 하고 공사하면 1, 2년의 징역. 중지명령도 안 들으면 5년의 징역. 그거 재정법 예비타산을 조사해야 된다. 하천법 이런 계획 수립해야 된다. 문화재보호법 이런 조사하고 이런 대책 다 세워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무법천지입니다. 무법.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공사해요. 하나도 안 하고. 착공식을 하고는. 그걸 놔놓고는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풍선 띄어놔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작년 4월 달에 찍었는데 그때는 이미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공사하고 현지 가보니까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공사를 해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습, 이거 잘 안 움직여가지고 제가 밑에 가서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군인들이 또 나라 지킨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군인까지 가가지고 남한강에 공사하는 거. 밤에 지금 잠도 안 자고 공사해요. 잠도 안 자고. 이거 지금 건강 공사하는 거. 뭐 검 색깔이 나고 이쁘네요. 그래 이렇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위에 걸 알아야 되지. 제가 지금 10분 쉬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거리가 많아요. 일제시대가 주유국을 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바깥에서 갈아가지고 풀 신고 나무 신고 해가지고 40여 년 만에 이런 사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한 민족은 인류 사상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나? 논다고 바빠가 막 골프장을 매놨는데 제주도는 골프장 물 쓴다고 지하수에 바닷물이 뺏어가서 바닷물. 잘안 움직이고 도로 만든다고 막 이렇게 파헤치죠. 운하공사 한다고 막 이러고 있지요. 또 조력 발전한다고 여기다가 갯불 짓는다. 이거 들숨 갯불 다 사라져. 제일 큰 걸 만든다. 지금 세계 제일 큰 것보다 10배나 더 큰 걸 만든다고 저런 계획을 안 내놨어요. 지금 우리나라같이 건설공사를 많이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이야기인데 OECD 평균의 거의 2배 가까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세멘트 양이 일본의 2배입니다. 이게 다 건설공사만 땅값 올라가죠. 지금 얼마나 땅값 올리나는 지금 우리나라 팔면 프랑스 8개 사요. 근데 이게 다 빚입니다. 빚. 이런 공사하느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0조가 넘는데 부채가. 민간기업 같은 파산을 해야 돼. 다 정부 정책 뒷받침하느라고 빚이 졌으니까 빚 탕감해라. 그 토지공사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 한국의원이 주장하기를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1600조 원이다. 2009년 말로. 모든 부채 다 합쳐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1인당 지금 빚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정부 빚이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에 지금 빚이 1인당 이게 더 늘어가지고 1억인가 1억은. 일본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하나? 빚내가 빚 갚고 빚내가 빚 갚고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중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정부가 부도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또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꾸 빚이 올라가는 게 이게 바로 나라가 좀 약해지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부채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늘었습니다. 지금도 금융위기 대처한다고 지금 뭐가 정책 세우는데 우리가 OECD에서 가장 빚을 많이 내는 나라예요. 많이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환경성과지수, 그전에 환경지수 지수를 발표할 때 2005년에 146등, 122등. 환경스트레스 가면 146등, 146등, 146등. 이게 뭔가? 환경오염 저감 노력. 새 꼴등에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러고는 환경만 보지 말고 사람이 얼마나 피해받는 것도 보자 해서 환경성과 지수를 하는데 이게 42등, 51등 하다 이명 정도 들어서 94등으로 확 떨어졌어요. 이거 뭘 평균하나? 사람이 얼마나 피해받는가 보는 환경보건하고 생태건강을 되게 평균해 갔는데 환경보건 한국 사람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막 얼굴도 확 피해가지고 반들반들하네요. 잘 살아요. 45등 잘했습니다. 생태건강 151등. 이게 무슨 뜻인가? 대한민국부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다고 알려질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지금 뭐 황산나라만 보세요. 중국에서 엄청 여기가 한반도고 여기 산동반도고 여기 일본인데 이렇게 이런 황산나라입니다. 황산나라는 이래. 황사 발원지에서는 가시면 죽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만 끼면 되지. 이게 죽습니다. 지금. 여기 붙고 다 사막 다 됐습니다. 전체. 최근에는 만주까지 사막이 되면서 엄청난 황사가 날아옵니다. 목축을 과잉하다 보니까 어느 때 가면 지나가면 풀뿌리가 있거든, 못 사막. 풀뿌리가 있거든, 사막. 1년에 제주도에 1.5배만 땅 지금 사막이 되고 있습니다. 황해만 오염되고 있지요. 바다만 시커멓습니다. 바다 자체가 시커매요. 북한 땅 다 헐벗었어요. 이 산 전체가 다락바 전체. 위성사진 찍으라도 나무 하나도 없어요. 산에 풀도 없어가 맨 흙으로 묻어 만들어놨어요. 저런 산 오래 두면 이런 산 되는 겁니다. 이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나마도 우리가 소정이기는 그 서해안 갯벌인데 철새 이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호주에서 시베리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딱 가운데 있는 게 서해안 갯벌. 그래서 새만금 가보면 철새들이 줄줄이 날아왔습니다. 4월, 5월, 10월, 11월 도요새 날아가는 건 장관이에요. 장관. 이 도요새는 호주에서 새만금에 바로 날아왔는데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밤에 잠도 안 자고 낮에도 안 자고. 그럼 몸무게 절반을 잃고 여기서 먹이를 먹고 시베리아에 날아가 새끼 쳐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에 날아왔더만 갯불이 사라지고 둥만 쏘였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새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굶어 죽었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하늘 날아다니는데 그러면 비행기 빼고 다 잡아먹어버려요. 닭을 이렇게 빽빽하게 키워가지고 스트레스를 네가 쫓고 하니까 쫓지만 부리를 잘라서 키워요. 알 노는 닭들은 밤에 잠도 안 잡니다. 알만 놀라고. 그랬다 하더만 온갖 질병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다 동물 학대하다 나온 겁니다. 남아시아 사람들은 이름이 비소오염된 마시고 있습니다. 강물을 마실 때는 괜찮았는데 강이 오염되고 지하수를 파마시니까 시뻘건 뻘층을 파고 내려간 오염수가 비수로로 내려가지고 특히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3분의 1이 비소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이 나고 막 조기가 많이 나서 이게 비소오염 때문에 그렇다. 이걸 안 지금 7, 8년밖에 안 돼요. 쓰레기 보세요. 인도네시아 쓰레기. 강에 그냥 쓰레기 위에 밟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예요. 새가 죽었는데 보니까 무슨 쓰레기 똥을 먹는 거죠. 쓰레기 먹어요. 고래가 죽었는데 안에 보니까 쓰레기가 똥을 먹는 거죠. 태평양에 지금 한반도 서너 크게 쓰레기 지금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인도 쓰레기 보세요. 산업폐기물 그냥 흘러가죠. 간지처럼 얼마나 더러운지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게 성스럽다고 목욕을 하고 양치질을 하고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이 도시에서 숨만 쉬었는데도 이 여자가 숨만 쉬고 러시아 제일소 보세요. 이렇게 지금 더럽게 합니다. 이래가 살아나가겠어요? 앞으로 기온만 올라가죠. 2100년 되면 기온이 아마 지금 기온 4도 올라갈 것 같다. 2도 이상 올라가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컨트롤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북위 얼음이 4분의 1 녹아버리고 보여요. 벌써 지난 25년 만에. 얼음 두께가 4분의 1 또 녹았고요. 지구가 4도 오르면 한반도는 7도 8도 오릅니다. 지난 100년간 0.75도 올랐는데 한반도가 1.5도 오르고 서울은 2.5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르면서 가뭄 세지고 홍수 세지고 이번에 서울에 하루에 250mm 비가 왔는데 막 서울이 잠겨버렸습니다. 물이 안 빠져가지고 250mm 비는 아무것도 안 해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연천에 600mm가 내렸지요. 포항에 550mm 내렸죠. 하루에. 강릉에 750mm 내렸죠. 중국에 1000mm 내렸죠. 이런 비가 자꾸 오는 거예요. 이런 비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게. 사막 들어가죠. 안타깝게 지금 육지의 3분의 1이 사막 아니면 황무입니다. 이 전체가 다 사막이에요. 전체. 사하라가 3000년 전에 산림이었습니다. 2000년 초지였습니다. 지금 사막이. 중국 대륙이 절반 이상이 사막입니다. 옛날에 그 비옥하던 황해역이 지금 사막을 다 되었습니다. 황해역 95% 땅이 사막. 황해역. 1년에 남아만 땅이 지금 사막이 되고 있습니다. 오존 구멍 뚫어지고 있지요. 북극 남북에. 생물이 1년에 1% 죽어갑니다. 특히 바다 생물이 하도 빨리 죽어가지고 2050년 되면 모든 바다가 저기 파멸하겠다.
90%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환경 호르몬이 범람하면서 덴마크 남자들 지난 50년 만에 증가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수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남의 절반 살아있는 것도 움직이질 않아요. 제대로. 그래서 불임이 그렇게 많습니다. 환경 호르몬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다이옥신인데 이분을 다이옥신을 먹여놨더만 6개월 만에 이 사람이 딱 변했습니다. 어른은 저리 변하지만 태아 때 먹으면 불구가 돼요. 불구로 태어난 생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중학생들이 개구리 채집을 갔는데 잡은 개구리 절반이 이런 기형이었습니다. 선생님 사진 제가 연방적으로 보고했더만 연방적으로 다해주기를 조사해보니까 놀랄 거 없더라. 다른 주에서도 다 그렇게 잡히더라. 자원 없으시죠? 석유 2050년 되고 갈, 석탄 2100년 되고 갈, 우란 2050년 되고 갈. 다른 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구 같은 경제 성장은 계속될 수가 없다. 지금 재산이 줄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자랄 수 있는가? 지구 생태계에서 끊임없이 자라는 건 안 바뀌었습니다. 암에 정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방법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 이야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될 네 가지가 있는데 산림, 갯벌, 농림을 꼭 지켜야 된다. 산림, 육상 생태 기반. 고대 문명 국가들은 산림을 사막으로 만들면서 나라가 망가졌어요. 갯벌, 바다 기반 갯벌. 지난 병이가 바다가 급속도로 망하는데 그 이유는 갯벌로 없기 때문이에요. 농경지, 식량 생산 농경지 딱 살려놔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 도시국가들은 100년 넘는 게 다 망해 없어졌어요.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면 나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 앞으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물이 될 거라고 은혜가지고 딱 지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사회를 우리나라 기후지기 문화에 맞고 에너지 잠식에서도 생태치 단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 공장을 많이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는가, 적게 쓰고도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게 문제예요. 농사 못 지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농사 못 지으면 그만 놈들이 우리나라 땅을 지켜주는데 식량을 줄 뿐만 아니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유무역이 되면서 우리 농부들은 가지고 있는 농토라는 게 2, 3헥타르밖에 안 되는데 유럽 사람들 2, 30헥타르, 미국 2, 300헥타르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사는 절대 지금처럼 지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지역사회가 공동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농사를 1차 산업이 아니라 지은 농산물로 가공도 자기가 다 하고 가공뿐만 아니라 판매도 자기가 다 하고 그래서 농촌 체험교육 이런 것도 하죠. 관광도 하죠. 근데 다 할 수 있도록 복합산업이 된다. 보급산업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농촌이 개인적으로 경쟁만 되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돼서 이래야 됩니다. 공동체. 이번에 채소값이 그리 올랐는데도 여러분 채소값 안 올른 단체가 있지요. 농촌이 공동체가 돼가지고 도시하고 서로 그러니까 유지관계를 맺었는데 생협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농촌도 살고 도시도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농촌. 호주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농촌 간다고 홍성에 들려가지고 홍성 농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농사 몇 년간 지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지어왔습니다. 며칠 년간 지어왔습니다. 호주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호주는 어떻게 농사 지었나? 여기 몇 년 농사 지었다 땅 버리고 딴 데 농사 지었고 딴 데 농사 지었고 땅 다 버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충격을 받고 만든 단체가 뭔가 아니라 포먼카죠. 농사는 영원토록 해야 된다. 지속 가능해져야 된다. 그 아이디어를 배워간 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구상에서 수천 년간 농사 지은 땅 중에서 반농사 지은 땅 중에 사막 안 데가 없습니다. 목축한데 다 사막 다 됐습니다. 수천 년 목축하는데. 대한민국만이 수천 년간 농사 짓고 살면서 땅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갖고 온 게 우리는 땅을 그렇게 지속 가능하게 사용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 윤리에서. 우리 생활 달라져야 되고요. 물건 아끼고 에너지 적게 쓰고 그런 생활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거 하는 데는 정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시민들도 열심히 관여해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같이 시민의식이 앞서는 나라도 시민의식이 앞서다기보다도 시민들이 그런 잘 일해 나간 나라 지구상에 없어요. 서리 종량제 실세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성공한 나라가 지구상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협조
협조를 잘합니다. 한국 사람이. 오는 일이라면 딱 협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도로 살리기 충청 사람들 막 하는 거 보셨죠? 이런 거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시민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무시하고 적극비리만 하고 기업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돈을 따지는데 이 땅은 돈 번 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땅은 돈 벌 생각하면 땅은 다 망가져요. 미국에서 황사가 이 불을 닥쳤는데 왜 그랬나? 농사 닦아 마는 데서 땅을 버려가면서 농사 짓고 소 기르는 것도 가지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이 뭔가 소떼를 확 풀고 땅을 사막으로 만들고 자기는 돈 받고 떠나면 됩니다. 그게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더만 사막이 돼가 미국 20년, 30년에 이렇게 황사가 불닥치 이렇게 이 황사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이야기가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이 나타났습니다. 존 스타인백이 그 소설로 노벨상을 받았죠. 땅은 절대로 돈 벌 수단이 되서는 안 됩니다. 땅은 땅의 법칙이 맞도록 살아야죠. 부산 사람도 재산 하나도 없어요. 세계 행복지수 8등에 있습니다. 8등. 부탄 국왕이 선언하기를 우리는 앞으로 GNH를 추구하겠다.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를 추구하겠다. 외국에 가서 돈 잘 벌고 사는 거 싫다. 나 행복한 나라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뭐 가난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행복지수 1등은 덴마크로 나타났는데 덴마크는 시민단체 회원수가 국민수의 2배. 모든 국민들이 동네를 생각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세계를 위해서 염려하는 나라. 그런 나라 행복한 나라예요. 2등 스위스, 3등 스웨덴 똑같은 나라다. 일본 재산 내놔라 이렇게 확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일본 불행한 나라. 돈은 많지만 집집마다 그때 확 닫아놓고 방하듯이 자기는 동네를 관여하기 싫고 동네 사람 자기 들여다보기 싫고 자신을 위해서만 열심히 사는 나라 불행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더 불행한 나라. 자살 OECD 1등, 세계 1등 같은 나라.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온갖 부정부패, 탈법, 불법, 돈만 벌고 권력만 잡으면 다 용서되는 나라. 감옥사 가보면 돈 얼마 사람 들어가 있는 나라. 불행한 나라. 여러분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우리 몸에 다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있어도 행복한 줄 모르고 조금만 지나면 없어도 조금 지나면 불행한 줄 몰라요. 근데 관계가 잘못되면 엄청 불행합니다. 이 몸이 절대 적응을 못해요. 부부간에 맨날 싸웠더만 이제는 뭐 그냥 적응이 돼가지고 우리 뭐 재미로 싸운다. 이런 부모 본 적 있나요, 선생님들? 집에서 엄마하고 막 맨날 싸웠더만 적응이 돼가지고 재미로 엄마하고 싸운다. 이런 학생 있나요? 가출해버리죠, 그러면. 이웃 사람하고 맨날 싸웠더만 우리는 뭐 재미로 싸운다. 학교 와가지고 학생들하고 맨날 싸웠더만 우리는 뭐 재미로 싸운다. 이런 학생 있나요? 퇴학해버리죠. 뭐 그런 학생 아무도 없는 모양이네. 관계가 잘못되면 몸이 절대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를 잘 맺어야 되면 이 학교 와 있으면서 여러분들 취미가 있고 관심 같은 사람들이 다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생들하고 잘 사귀고요. 요새는 뭐 학교가 전부 다 경쟁만 시키는 게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고등학생 선생님한테 말해 얘 너 옆에 있는 애들이 너 친구인 줄 아느냐? 친구 아니고 저기다. 네가 다 밟고 있을 애들이야.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와가면 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혼자서 어떻게 일을 해요, 이 세상에. 그런 세상이 지금 그거를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잖아요. 여기 학교에서는 많은 여러분들 학생들 지금 잘 사귀고요. 같이 살려고 시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 나는 뭐 외울 시험 문제를 하나도 안 내. 집에 가서 해오더라고. 그럼 학생들마다 문제다 시험 문제 다르게 해. 자기가 내고 싶은 문제 내가 해오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아서 내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지를 값치 딱 내는 거는 두리가 같이 내면 점수 일어나가지고 세치가 같이 내면 3으로 나눠지고 한다 했더만 지금까지 그런 학생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친구들끼리 올려가지고 팀 레포트 쓰고 선배들이 옛날에 공부해서 선배들 물어가 쓰고 이렇게 하다 그랬더만 공부하다 저끼리 눈이 맞아가 결혼도 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공부 재미있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경쟁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됩니다. 자연을 보고 저 돈벌이 수단을 생각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 우리 전통사회는 정말 그렇지 않았어요. 다들 동네 사람들 올려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생활을 해왔고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생활을 해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다 태평하고 항상 노래 부르고 춤추며 즐기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웃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웃어가면서. 그럼 지금 사회는 너무 바뀌었었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전통학교 왔으니까 그런 거 잘 배워가지고 우리 사회 잘 가르치길 제가 바라겠어요. 여러분 여기 배운 거 혼자서 막 돈 벌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우리나라 좀 살기 필요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직급의식 가져가시고 직장에 가더라도 돈 많이 받는 거 그거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은 그저 버는 대로만 살면 되는 거고 친구들하고 막 옆에 직장 경쟁해가지고 뭐 진급 빨리 해야 되겠다. 절대로 그런 생각 마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있는 데서 그냥 열심히 충실하게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충실하게 일만 하면. 저는 우리 학생들 보고 그래요. 직장에 연구들나 그냥 돈 안 받고 놀지 말고 돈 안 받고 일이라도 하라고. 돈 안 받고 노는 것보다 그냥 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잘 살주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눈 뜨자마자 한 말이거든요. 너는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생각 다시 충만하라 그랬다만 자식들 바글바글 깔아놓고 정복하라. 불독에 지금 깔아놓고 버려요. 생물 다스리라 했더니 다 잡아먹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 원에는 땅에 충만하라는 것, 땅에 필요를 순대로 쳐줘라. 그래야 땅도 우리 필요 쳐준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땅을 아름답고 풍성해보라. 그래야 우리 삶도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다. 땅을 북한처럼 에티오피아처럼 황폐하게 만든다. 황폐 죽는다. 생물 다스리라. 생물들 잘 살도록 보살펴라. 그래 우리도 잘 살도록 보살펴받는다. 이게 우리 전통 문화하고 얼마나 같아요. 전통 윤리하고. 그렇죠. 성경에 또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들어요. 심판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무수한 자한테 상 주시고 요새는 하늘 무수한 줄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아무 범죄나 그냥 끝도 없이 범죄하는 끝도 없이. 이런 세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은 이 성경을 몰라도 이 사는 걸 다 하늘 이치 따라 되고 농사 짓는 것도 하늘 이치 따라 맞춰 살아야 된다. 지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줄 알아요. 무슨 줄. 이 세상에 무슨 게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다 이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치가 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상 주시고 누구를 보라나. 도대체 하늘 무슨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큰 범죄가 땅을 망칩니다. 땅을 망한 사람을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불교에 오계가 있는데 오계는 뭔가 살생하지 마라. 저는 이 사대하사 보면서 엄청나게 저는 절망하는 게 이렇게 살생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눈을 깜짝 안 하고 이렇게 사면 되는가? 둘째,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이 제일 큰 도둑질이 공공의 재산 도둑질하는 게 제일 큰 도둑질이에요. 이게 갚아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새만금 사대하사 보고 이거는 맞지도 않은 명분을 세워가지고 굽고 저렇게 탕비하는 것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라. 엄청나게 거짓말 말하고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말라는 건 술을 마시는 그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술 마시고 정신이 헷갈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 정신이 헷가닥했어요. 헷가닥. 전부 다 돈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왜 농지는 리모델링 하는데 왜 땅값 올라가나? 그 농사 못 짓는 거 압니다. 2년 보상해 주지만 5년 7년까지 농사 못 짓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왜 땅값 올라가나? 이 땅은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딴 용도로 개발될 거다. 앞으로 아파트 짓고 여관 짓고 될 거다. 이런 기대감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민들은 막 좋아하죠. 내 거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 정직하게 사는 방법이니까 그게. 이게 바로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한 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땅을 지켜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학교 잘 교육받고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